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용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4일간 그냥 추미애 청문회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루 정도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4일 내내 그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좀 해도 너무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좀 다른 건설적인 좀 질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국방 외교 분야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참석도 안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들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풍이 또 작용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승전 추미애 장관 아들 자식 문제만 건드렸던 것 같은데 재밌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몇몇 분이 정책 질의를 했더니 이 와중에 빛나는 정책 질의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정책 질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느낀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결정적 증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당에도 추궁할 건 추궁하고 국방부에 추궁할 건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현재 드러난 것만 갖고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얼른 빨리 공개하고 사태를 좀 수습하고 그러나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래 봅니다. 처음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문제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갈수록 이제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계속 부풀리기를 하고 또 언론은 계속 또 동조해서 수천 건 이상 받아 써내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제가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석 때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사청문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네.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제보자가 나오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갔다가 다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네, 왔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려는 순간 오늘 또 첫째 딸 운영 식당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자금을 수백만 원 썼다.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2년 동안 21차례 걸쳐서 25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거 이용주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니까요.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년이라고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약 8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2년간에 걸쳐 8개월가량에 걸쳐서 21회라고 한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꼴로 썼다는 건데 이해할 수는 있죠. 한 번에 차라리 250만 원 썼으면은 큰 행사를 거기서 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2주에 한 번 꼴로 가서 21번 나눠보면은 결국 한 번에 10만 원 꼴 남짓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 해명은 기자간담회 꼴로 했다, 행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21번이나 8개월 동안 갈 일이 있었겠냐, 기자간담회를.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한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 안 쓴 돈을 거기서 썼다고 한다면야, 문제가 삼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국민의 후원금을 딸한테 준 것이다. 그렇게 몰아붙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보도 보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님이 딱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여기 흥신소냐. 이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돼 있는 그런 정치 자금을 지금 와가지고 또 시효도 다 지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조수진 의원이 또 의혹, 그러니까 흠집내기죠.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조수진 의원이 지금 재산을 누락했던 부분, 신고 부분을 오히려 해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결코 본인에게도 도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네. 본질을 떠나서 정치 공세로 양당이 싸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렇죠. 당장 이렇게 2년간 21차례 250만 원을 딸 가게에서 정치자금 썼다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오는 게 나경원 의원은 2년간 주유비로 5,700만 원을 썼다. 하루에 4번이나 주유한 적도 있다.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영수증 처리한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이제 좀 정쟁을 멈췄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도 있는데. 네. 그렇죠. 국민들이 좀 건설적인 일을 좀 했었으면 하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이런 후원금을 사용처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정들이 좀 세세히 규정돼 있어요. 사실 이제, 자기의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데, 후원금을 밥을 먹고 비용 처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그러는 게 맞겠죠. 그러나, 21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가서 사용했고, 그게 또 정치 후원금에 목적내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가족들이 먹었다는 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자간담회라든지 그런 게 했다면은, 실제로 기자간담회를 안 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해야 지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걸 가지고 친미서 공도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편한 군대 발언, 그리고 항의 의원의 단독범 표현, 또 박성준 원내대변인, 이게 한번 대변인 논평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카드식으로 나왔었나요? 대변인 논평이 보도자료식으로 오전에 나왔습니까? 논평이 나갔는데 예. 그 추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 이게 조금 정무적 판단 안 된 거 아니에요? 약간 저는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말실수 반, 또 말꼬리 잡기 반, 이렇게 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찌됐든 몸이 불편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라는 점에 이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해석의 차이들이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관해서 여당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두둔하는 어떤 발언이 나와도 그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나도 두드려 맞는 건 네, 알겠는데, 네. 그리고 추장관 아들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왔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알겠어요. 네. 그런데 예시를 왜 안중근 의사를 들었느냐.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거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한 2-3시간 만에 수정해서 또 제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과정에서 속된 말로 오버한 거죠. 예. 오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그런 걸 지적하면은 여당 쪽에서는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도 지적하면 되는데 그 대응 수위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커졌나를 보면은 기존에 이 추미애 장관 관련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서 결정적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봐요. 최근에 이게 커졌던 것이 이 과정에 보좌관이 관여됐다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보좌관이 관여되어 있으면은 그 의원이 그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장관이 알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그러면 왜 도대체 보좌관이 당대표 당시 추미애 의원의 아들 일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 수사 시점에서 보좌관 관련성 여부라든지 그걸 명확히 조사해서 딱 드러내 버렸으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을 텐데 그걸 누락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를 거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꼭 보장을 통해서 그런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의 총공세다 이렇게 봐도 별 다른 말이 없을 건데 문제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일단 제가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간 여론조사한 것이고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 대상으로 했고 5.5%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심이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0.8%포인트 올라서 46.4%, 부정 지지는 0.3포인트 올라서 50.3 이렇게 나왔고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4%포인트 올라서 35.7%, 국민의힘은 3.4포인트 하락해서 29.3%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일어나는 주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 공세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 내리신 거 결과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때 있었던 그 학습 효과, 그때는 이제 모든 의혹들의 제기가 있고 사실 확인이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그때 보니까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더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때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야당에서는 어쨌든 추 장관의 그 위법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거취 문제까지 몰아가는 예.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원하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이거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좌초될 수 있는 위기까지도 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이쪽 우리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조사였나요? 그때는 열린민주당이 올랐죠. 옆으로 올랐던 예. 게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좀 옮겨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결집했다. 뭐 좀 그런 걸 그런 수도 생각이 있고 들어요. 예.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야당 쪽에서 확대하니까요.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런 걸 국민들이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는 뭐 0.8%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예, 거의 예. 똑같다고 보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올랐고 국민의힘이 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들 동의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서 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 좀 과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쭉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전에 많이 올랐을 때와 달리 전통적인 뭐라 그럴까 소위 김종인 대표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소위 예전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만 나와서 계속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걸 계속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좀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자꾸 박을 내고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정과 다른 국민의힘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하는 질의 내용이라든지 방향들이 소위 예전에 했던 보수 야당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이제 국회에서도 좀 더 다른 모습 보였으면은 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의제 선정을 해서 한다고 보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러고 봅니다. 요약하면은 전략 전술을 잘못 짠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답변이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이죠. 분석하기는 뭐 추미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정부 질문다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이게 뭐 예전처럼 막 호통치고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게 국민들한테 플러스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넘어섰다. 그 선은 지적할 야당으로서 정당에 지적할 수 있는 시간 할당 양등을 넘어섰기 때문에 야 이거 예전에 보던 보수 야당 그대로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수 야당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 좀 보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든지 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바라는 게 전 국민들의 그 열망이잖아요. 그것에 충족을 못했던 부분이 본인 그 야당은 이 정책 공세로 뭔가 득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지만 전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식 문제, 병역 문제가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 그 전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있던 이제 정책 관련 이슈 중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2만 원 통신비 하자 이것과 대납하자는 것과 반대에서 야당 쪽에서는 야 백신 무료 접종하자. 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무료 접종이 중에 더 낫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2만 원보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확 더 부각시키면은 뭐 예를 들면은 2만 원 통신비 대납시키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더 우수한 정책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 야당이 사단과 물고로만 늘어지는 건 아닌구나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놔두고 다른 전선에 싸우고 있었으니까 득점할 때에서는 못하고 있고 자충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전 국민한테 2만 원 통신비 깎아주는 거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거를 오히려 정책적으로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추미애 건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그 부산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박형준 교수 국민의힘 쪽이죠.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60%대
비호감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호감을 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내용들은 비호감을 깨는 모습은 아니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해서 또 이런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직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그건 좀 벗어나야 될 대책 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고요. 국민의힘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복당은 의결됐고요.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선별 복당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일단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과연 복당이 이루어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윤상현 의원은 지금 또 보좌관이 구속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한테도 또 불똥 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성동 의원만 먼저 복당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이 중에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들은 이제 복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야당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할지 말지 또는 현재는 여당을 지지하고 있으나 지지율 바꿀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소위 국민의힘이 변인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윤상현 의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쉽게 복당 결정이 쉽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 네 분의 복당이 당 지지율에 어떻게 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지난 20대 같은 경우 무소속을 복당시킴으로 해서 제1당이 되나 안 되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복당 절차를 밟았던 경우고 지금은 뭐 몇 석 더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당명 바꾸고 당 색깔 바꾸고 정강 정책 바꾸고 다 했지만 다시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복당을 생각이 받게 되면 네네 뭐 그럴 오히려 수도 그런 있겠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형준 교수 얘기를 했는데 박형준 교수는 부산시장 출마에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김세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지금 현역 서병수 장제원 의원도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원내에는 많아요. 이진복, 이현주, 뭐 박민석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민주당은 서울시장에 나갈 분들은 여러 명 보이는데 부산시장에 나갈 사람은 또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것도 누굴 보고 발 뻗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현재 여론조사라는 이런 방향들을 보면은 부산에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야당보다는 여당이 그래도 뭐 앞서 있는 듯한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쉽지 그럼 않다. 부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민주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말고는 잘 안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야당에서는 많이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경선이 곧 승리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로 보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로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당이 민주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분들이 지금 몇몇 없지 않습니까? 놓고 다 대응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부산이 원래부터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뼈 아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고심이 깊고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우리 그 최인호 원내 수석 대변인께서 뭐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당원 당규상 저희가 일단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부분부터 결정을 하고 이후에 연말쯤에 가서 부산시장 후보군을 좀 생각해봐야겠다. 우선은 민생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부산 민심이 지난번 총선 때도 엄청난 그 마지막에 보수 세력의 결집이 엄청났거든요. 역대 그 투표율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바닥 민심이 부산 경제 이슈가 뭔가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조금 힘든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좀 생기면 좀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후보군에 좀 참신하고 뭐 새로운 인물이 우리 당 후보군으로 또
새롭게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뭐 근데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고 하면 부산, 서울 다 안 내야 되는 거고 낸다고 하면 다 내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저는 다 그 당원들이 일단 지난번에 한참 이 뭐 이런 악재가 있은 후에 당규는 그렇지만 당원들 의식은 어쨌든 예,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쪽이 좀 제가 보기에는 더 높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산이든 서울이든 시장 후보를 내야지 또 그 다음은 또 대선을 두고 있고 저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서울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또 우리 그 총선 결과도 있고 전체적인 뭐 유권자들의 그 심리나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정치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장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율에 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후보군이 더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원칙적인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지금 현재 있는 당헌 당규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과감히 폐지해야죠. 이 당헌 당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말해도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폐기하는 게 맞고 폐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달라서가 아니라 이 해당 당헌 당규를 둔 이유는 그 당시 문제가 있던 후보자를 공천을 해서 다시 선거 치르겠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민주당 측에서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부산시장이 출마하기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치러야 될 선거를 그 후보로서 안 치러야 될 후보를 나가서 당선시켜서 그 다시 사퇴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단지 다만 서울시장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출마할 당시에 그런 사태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당이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주 전 의원 개인 생각이고 민주당은 전혀 몰랐다는 거니까 이게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네네. 민주당의 부산시당이라든지 담당 보좌관이 합의 과정이라든지 관여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물론 사건 후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부분 지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다음 주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민주당 부대변인 이용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